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 인 플러스 진행을 맡은 김동현입니다. 시사 포커스 인 플러스는 더 깊고 더 정확하고 더 균형 있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부산 MBC 창사 66주년을 기념해 부산 시민공원에 마련된 특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개편을 맞아 첫 패널로는 박형준 부산시장 모시고 부산의 현안과 고민, 그 해법 관련해서 토론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어서 오늘 날카로운 재연의 주인공 부산 YMCA 오은범 사무총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 시장님은 일단 저희 프로그램, 이 시사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은 인사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시사 포커스는 한 20년 전에 제가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장수 프로그램이고 또 이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 잘 진단을 해준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사 포커스와 함께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오은범 사무총장님도 역할이 큽니다. 예. 예, 오늘 우선 부산 MBC의 창사 66주년을 또 기념을 해서 우리 박형준 시장님 또 자리에 오셔서 또 시장 현안에 대한 아마 설명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자리 함께에 대해서 우선 기쁘게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부산 시민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드리고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짧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나서 말씀 이어갈까요? 중원,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요적인 전략 사업들과 연계해서 발굴을 하고 또 대선 공약으로 발표를 시키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현안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동안 시장님을 좀 못 뵀습니다. 사실 탄핵 정국이기도 하고 워낙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다가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 여러 가지 시정 꾸리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기치 않은 그 비상 상황이 몇 달 동안 지속되면서 제일 좀 아쉬웠던 것은 부산이 힘차게 추진하고 있던 현안들이 혹시라도 이 정치적인 격동기 속에 또 과도기 속에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온 신경을 썼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그 대한민국이 사실 굉장히 저는 회복력이 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조직된 체계로 이미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난관을 또 잘 극복하는 지혜와 힘을 발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조금 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진행되는 일들이 살짝 멈춰서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했던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진행되는 일들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북한 재개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북한 재개발을 그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상당히 좀 잘 해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도대체 여기 뭐가 들어오는 거야? 왜 이렇게 늦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이렇게 나뉩니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이 땅이 정리된 곳은 이제 1단계 부지죠. 네. 그 1단계 부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서 북한 관련 여러 가지 크루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가장 핵심 지역은 역시 랜드마크 부지 약 3만 평에 이르는 곳을 어떻게 하면 부산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됐던 것이
이제는 외자를 한 5조 정도 저희가 유치를 해서 그곳에 관광, 문화, 콘텐츠 산업을 비롯해서 또 그야말로 이게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외자 유치 사업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각별한 노력들을 해왔고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그 그림이 완성이 돼서 항만공사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 속에 금년 안에는 이것이 일단락돼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문범 사무총장님도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조금 전 랜드마크 부지도 항만공사가 여러 번 이제 그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제 외자 유치 계획을 밝히시긴 했는데 다만 이제 그 위에 한강항공사는 내용을 잘 몰랐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실제 최근에 있었던 협의회에서도 협의가 아주 원론적 수준에서 그쳤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게 유치가 된다고는 하는데 실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이게 실제 그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조금 뭐 말씀은 많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MOU라든지 이런 외자 유치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성과를 냈다고는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는 과연 될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랜드마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개발이나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떨지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뭐 답변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외자 유치를 통해서 성과가 없었다는 말씀은 조금 시청자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MOU 사업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특히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서 빈말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외자 유치도 사실은 북항 1단계 사업은 항만공사 소관입니다. 부산시는 사실 거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부산시가 이게 부산의 노른자 땅에 무엇을 드릴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안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곳은 단순히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이게 그 분양을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산 미래를 위해서 컨텐츠 산업이 거기 들어와야 된다. 이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산업을 IP 산업이라 그러는데 IP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고 그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계획하에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고 제안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공모를 했는데 그런 공모 사업이라는 게 두 군데 이상 들어와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군데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다른 한 군데에서 또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 유찰이 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려면은 차라리 글로벌 자본 유치를 통해서 글로벌 자본 유치를 하면 이게 공모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저희가 강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외의 여러 기업들과 이 자본들이 결합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큰 컨소시엄이 형성이 된 것이고요. 그 컨소시엄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MOU를 부산시가 맺은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항만공사나 이 해수부하고 논의 없이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사전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의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하게 그런 어떤 항만공사나 해수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외화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뭐 일단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한 단계 더 진척될 수 있는 기회는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한 재개발을 월드엑스포 유치 이전부터라도 이 랜드마크 부지의 복합 리조트라든지 이 영상문화 콤플렉스와 같은 형태의 시설을 계속 유치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이제 리조트와는 좀 다른 느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유사한 시설들 아니면 관광시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느낌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선도적인 역할들을 가져주면 가장 좋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고 북한 부지 내에 정말 좀 선도 시설로서의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보통 그전에는 복합 리조트를 가져온다니까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네. 핵심은 뭐냐면은 카지노 가져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픈 카지노, 그것도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게 복합 리조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 여론의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도 여러 가지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프로젝트예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그런 오픈 카지노 또는 복합 리조트로 잡지를 않고 그 리조트 기능을 갖되 지식 재산권 중심의 그 얘기는 문화 콘텐츠와 관광 콘텐츠 중심의 사업으로 이거를 그 부지를 활용을 해야 사업성도 있고 또 부산의 미래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 네. 그것은 항만공사나 해수부도 다 동의한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이 방울을 다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실제로 투자자들을 유치해오고 기업들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BPA나 해수부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답답할 게 없는 거죠. 이렇게 공모해놓고 들어오면 그만이고 안 들어오면 또 이어지면 되니까. 네. 그러나 부산시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저희가 그래서 나서서 여러 가지 어떤 자본 유치나 네. 외자 유치를 통한 그 랜드마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네, 계속 네.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님 모시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북항 이것만 해도 뭐 1시간 예, 그냥 예, 훌쩍 갈 것 예, 같은데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은행 부산이전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 공약 자체가 완전히 좀 힘을 잃고 그냥 공중으로 붕 뜨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했느냐 공약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과 부울경 지역의 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데 또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산업은행 이전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네. 산업은행 이전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국제금융도시로 부산을 지정을 해놨지만 그동안의 금융기관들은 이곳에 와서 사실은 전국적인 일을 보는 금융기관들이고 네네. 지역의 산업, 지역의 그 경제계하고 긴밀히 연결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고 산업은행의 새로운 비전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게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는데 이 부울경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고 산업은행이 이곳에 오면은 이 부울경의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매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산업은행 이전을 촉구하는 것이고 산업은행 이전이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기능이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필요한 기능은 남기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있는 일이라고 해서 반대한다는 건 그야말로 그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여야가 다 동의한 바고 핵심 정책 공약으로 이미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대선 때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산업은행 이전을 과감하게 수용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죠. 네. 충분히 뭐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그런 터밍이긴 것 같은데 사무처 회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시장님 네.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관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실이 이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죠. 김민석 의원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네,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산업은행만 탁 찍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 지난 대선에서 그 얘기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2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때에 같이 묻겠다는 게 민주당의 대체적인 기류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시장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가 대선 기간 동안 이 산업은행의 이전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전략 전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장님이 어떤 그런 전략 전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 전술이 별게 있겠습니까? 우리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 시민들의 압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에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지역 발전을 진심으로 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정말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또 분권을 제대로 실행할 열정이 있으면 이 두 법안만은 반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힘은 역시 시민들의 그 열정이죠. 그리고 네네. 시민들의 요구고요. 이제 산업은행 이전 뭐 글로벌 도시 특별법 이게 같이 또 묶여지는 게 또 가덕신공항입니다. 근데 가덕신공항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에어부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통합 LCC로 넘어갈 판입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생겨도 거점 항공사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시의 입장에서도 분리매각 얘기했다가 독립법인 얘기도 나왔다가 결국은 그냥 떠나보내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덕도 공항을 비롯해서 김해공항에 네. 이 거점 항공사를 못 갖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거점 항공사를 그러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동안 세 가지 대안이 있었던 거죠. 통합 LCC 본사를 데리고 온다. 네네.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한다. 새로운 통합 항공사를 만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세 가지 대안을 갖고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또 추진 방안들이 나왔던 겁니다. 예, 예. 저희 시가 판단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합 LCC 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통합 LCC 본사를 여기 가져오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놓고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요구하자는 시민사회와 민주당 일부 일각의 견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좀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대한항공 측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통합항공공항사가 내려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네네.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어부산이 쓰고 있는 비행기가 대부분 아시아나 비행기인데 에어부산만 분리매각한다고 해서 그게 기존의 에어부산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현재 통합항공사가 만들어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분리매각하는 것이 통합 항공사가 여기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통합항공사를 여기 가져오는데 끈질기게 달라붙어야 되는 거고 그게 제 입장이고 그동안 그런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이나 더구나 통합항공사를 새로이 만들겠다는 일부의 또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네네. 더욱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통합항공사 정도 규모의 비행기를 확보하고 또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려면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통합항공사를 여기에 갖다 놓는 쪽으로 노력을 집중해야 되고 네네. 현재도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쪽에 좀 전부 관심과 또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온범 사무총장 말씀 예, 바로 드릴게요. 네, 사실은 누구든 통합 LCC 본사가 부산에 유치가 되어서 가덕신공항에 만들어졌을 때 거점 항공사를 가지면 누구나 예, 예. 다 바라는 바일 겁니다. 근데 현실이 지금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 대한항공도 그렇고 국토부도 대한항공이 결정할 내역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 또 대한항공에서도 어쨌든 인천을 거점 LC 통합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물론 시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사실 이것도 저것도 쉽지 않은 상황. 최악의 경우는 항공사도 떠나고 통합 LCC도 만약 본사도 유치가 안 됐을 경우 그래도 2029년도에 만약 개항했을 때 가덕 신공항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단 말이죠. 실제 지금 국토부는 인천공항 가덕 신공항과 김해공항을 국내에서 국제에서 나누고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도 최근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랬을 때 김해공항이 국내에서만 갖고 과연 경쟁력을 네네. 가질 수 있느냐 여러 현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럴 때 거점 항공사가 없는 것에 대한 최악의 경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플랜 B 뭐 이 정도 네, 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플랜 B는 늘 생각하는 것이죠. 예, 예. 그 생각 안 하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에 보면 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이나 거점 항공사 유치 문제도
이걸 너무 조기에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 총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네. 지금 이게 결론도 안 났고 앞으로 통합 LCC가 출범하는 데에는 1년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또 제가 작년 말부터 이렇게 접촉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면 이 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문이 요만큼이라도 열려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이걸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그걸 마치 유치가 안 되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비판을 한다든지 또는 그게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에어 부산 분리매각 더 현실적으로 힘든 거를 막 주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이런 그 중요한 문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혼란과 이 뒤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독려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통합 LCC가 왜 부산에 오는 것이 본사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대한항공이나 또 통합 LCC에도 도움이 되고 또 대한민국 항공과 공항 체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가를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같이 설득을 네네. 해주시는 게 지금 시민사회와 또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동안 제가 이렇게 보면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하고 결론을 전제로 해놓고 막 비판을 하니까 저희로서는 일일이 협상이라는 거는 모두 공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모든 게 결론 난 것처럼 전제하고 비판을 하는 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처음에 통합 LCC 본사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게 제일 1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예전에 이제 처음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논의가 있을 때 그때 이미 얘기가 됐던 일정 부분 됐던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유치 의사를 했죠.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에어 부산을 분리매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걸 시민사회 대부분이 사실 시장님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쪽에서도 맹렬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 그게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시민사회 노력이 헛됐던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답변 짧게 한 말씀 여쭙고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 그렇지. 저도 에어 부산 분리매각을 시민사회가 요구해서 그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산업은행하고도 협의하고 국토부하고도 협의하고 대한항공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사실은 에어 부산 분리매각이 통합 LCC 본사 유치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그게 난관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어떤 결론에 제가 도달한 것이고 그러면 대안은 LCC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항공사를 여기에 설립 또는 유치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플랜 B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의 원칙과 방향, 통합 LCC 본사 유치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사 특집 시사 포커스인 플러스 박형준 부산시장 4년 부산시정은 부산시민공원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구하고 청년 일자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늘 도돌이표 같이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나 인구 문제 대응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쪼개가지고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일단 그 부산시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실을 설명드리면 2010년대 내내 부산의 청년 인구 유출이 15,000명 내외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대 이후에 그 숫자가 조금 줄어서 이게 6, 7천 명 수준으로 지금은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출이 어느 정도는 과거만보단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를 더 줄여야 되는 것이 저희 목표고 궁극적으로는 부산의 청년들이 들어오게 하는 게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과제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부산의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또 수도권에 갔던 청년들도 부산에 적정한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마련이 되면 부산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청년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80% 가까이 나옵니다. 네네. 그 이야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몇 가지 요소, 그 몇 가지 요소를 이렇게 처음은 이제 일자리고, 두 번째는 정주 여건이고, 세 번째는 교육 환경이고, 네 번째는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지면 저는 청년들을 부산으로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그 소식들은 부산에 예를 들어서 한화조선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은 데가 R&D 센터를 여기 이제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들을 창출하기 시작했고, 떠나려던 르노도 오히려 여기 R&D 센터를 만들고 미래차를 여기서 만들기로 한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고, 투자 유치가 과거보다 한 20배 늘었는데 그 투자 유치된 부분들이 대부분 신산업 관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층에서는 이게 과거의 제조업, 소위 말해서 기름때 묻는 일에는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그 일자리라는 건 신산업이나 서비스업 쪽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어요. 예. 다행히 최근에 부산의 관광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관광산업이나 문화산업이 앞으로 부산에서 발전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산학 협력을 라이즈 사업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대학이 지역의 기업 산업과 엮여갖고 일자리 만들고 또 인재 공급하고 하는 산실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본격화해서 금년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아예 그 정책을 저희가 따와서 지금 시작했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능성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부터 2,000호씩 거의 무상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임대주택이지만 뭐 청년들에게는 한 5년, 그리고 신혼부부에게는 7년, 그리고 6년, 한 아이를 낳으면 7년 이상, 둘째 아이를 낳으면 20년 이상 무상으로 사실상 임대주택을 쓸 수 있는 거를 2,000호씩 금년부터 10,000호를 저희가 할 거고, 그 외에도 제가 취임 이후에 해왔던 전세 이자 그 지원 정책,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부산에 살면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을 주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부산에 여러 가지 어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그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일정한 액수를 부으면 부산시도 거기 같이 해서 목돈 마련 통장들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든지, 네네. 또 문화 패스 같은 걸 통해서 10,000원 갖고 11만 원어치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거 이용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청년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산이 살만하고 부산이 재미있고 부산이 유익하고, 특히 부산에서 아이들 키우면은 정서적으로나 또 아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다. 네네. 이거를 이제 만드는 데 저희가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일자리, 주거, 그리고 뭐 청년 정책, 전세 이자 지원 정책,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늘 뭐 따라가시니까. 근데 뭐 여기에서 뭐 첨언해 주실 사항이 있어요? 부산시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청년 정책들을 통해서 네. 이게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열망들이 더 강해지는 거는 저도 주변에 느끼는데, 여전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부산대학의 제일 대표적인 도서관에 가면 NCS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애들이 태반이다,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학들 뭐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하는 노력들은 다 좋은 부분이지만 네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층은 여전히 적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시민사회가, 시장도 아시겠지만 시민사회가 대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특혜를 줘서라도 유치한다고 하면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특혜 시비가 붙고. 저는 지금 워낙 부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산업단지를 늘리는 과정에 지역의 대기업들을,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유치한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어떤 필요하다면 적절한 인센티브와 혜택을 주더라도 부산에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인 네네. 그런 제안들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어떨까. 그러면 이런 추진한 시가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 총장님 말씀이 정답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바로 그와 같이 부산을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고 거기에 이 오는 기업들에게 이 규제나 세제에서 상당한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거든요. 우리가 금융 그 특구도 됐고 기후발전 특구도 됐고 첨단산업 특화단지도 됐고 교육 특구도 됐고 특구란 특구는 저희가 다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특구에 이 그 필요한 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니까 그거 기다리려면은 너무 부지하 세월이기 때문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으로 딱 통과를 시켜놓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저희가 확장할 수 있거든요. 대기업 유치도 사실은 본사 유치를 해라. 이거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대기업이 투자를 하는 분야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유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R&D 센터 비롯해서 물류 센터들도 저희가 대기업 물류 센터들을 부산에 집적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가 이게 저는 이게 부산이 그런 새로운 기업 유치를 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얘기 하나만. 예, 말씀하세요. 그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부산 출연 기간이죠. 비스텝에서 시민 단체랑 상생 투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출자 출연 기간이 부산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각 분야가 좀 나눠져 있는데 그 R&D 산업과 관련돼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기업도 국제 연구기관을 저희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숨겨진 좋은 일자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국제 연구기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너무 해양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비스타 같은 출자 출연 기관들에서도 시민들에게 그런 자기들의 업무도 충실하게 하지만 사실은 좀 알릴 수 있는 역할들을 그건 또 공무원들이 하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님께서 한번 그 출연 기간에다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예, 그런 걸 좀 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왜 좀,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부산의 혁신 도시 가운데 금융도 있지만 이 해양 관련 그 연구기관들이 여기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12개 중에 11개가 내려와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은 거기가 섬처럼 활동을 했어요. 부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별로 없이. 그래서 제가 그쪽의 싱크탱크들하고 우리 부산시하고도 협의체를 만들고 지금 여러 가지 차원의 공동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 싱크탱크들에서도 연구기관들에서도 이게 부산에 대한 관심과 부산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쪽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 그 부경대나 부산대나 해양대 또 동아대 이런 쪽에서 그런 해양 관련 과들을 갖고 있는 데하고 그 라이즈 체계로 또 저희가 네. 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책 연구기관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그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저쪽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다 함께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네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나 청년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이 이때까지 약간 좀 갈등 그리고 약간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온몸으로 그러니까 두 분이 딱 합의되는 모습이 누가 일자리 만드는데 누가 청년 정책 좋게 한다는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동서 불균형 문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서부산 발전을 늘 얘기하고 늘 뭐 하는데 가보면 체감하는 그 발전 속도나 그리고 발전의 어느 정도나 이런 것들이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지적 충분히 뭐 공감하시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시장 된 다음에 이 동서균형 발전을 계속 얘기하고 서부산 쪽에서 회의도 계속하고 하면서 네.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서균형 해소 과제들도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그 기초를 놓고 거기에 이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놓고 지붕까지 씌우려면 네. 일정한 시간들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미 강서 지역은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공항도 물론 들어오기도 하지만 국제 도시를 비롯해서 에코델타 시티가 이제 그 완성이 돼서 거기에 이제 앞으로는 강서 지역이 굉장히 역동적인 발전 지역으로 바뀌어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사하구, 사성구, 북구 이쪽에 이제 그 낙동강 벨트 이쪽이 이제 문제인데 그쪽도 지금 사상구에는 우리가 제2청사도 짓고 거기 스마트 밸리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고요. 다대포 지역은 오랜 장기 수건 과제였던 이 다대 해수욕장 주변 관광 개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는데 이제 2, 3년 아니면 다대포 일원이 굉장히 크게 변화되는 것을 저희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작년에 있었던 긍정적인 소식은 이 동서부산 그 낙동강을 그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수건 사업이었던 이제 장락대교, 엄궁대교, 대저대교가 다 착공을 금년 초까지 시작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 낙동강 이 동서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청년 취업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그 강서 공단에 취업을 한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에코델타 시티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첨단 산업, 의료 헬스를 비롯해서 넣으려고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린벨트 500만 평이 풀렸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또 이 강서 지역에 그 일정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그 항만 공항과 연결된 첨단 물류단지로 저희가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에 이어서 에코델타 시티 2를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부 상권이 강서를 포함해서 경남, 울산을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강서구, 네. 특별히 이제 명지나 에코델타 시티가 있는 이쪽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젊은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일 만큼 그렇죠. 사실 촉망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외에 물론 뭐 관광 벨트를 만들고 이런 것도 뭐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2040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거 부산시가 제시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서 부산권이 똑같은 레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격차에 대한 해소, 서울에 뭐 강남이나 강북이 차이 나는 것처럼 부산도 동부산권, 서부산권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여전히 신도시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로 점철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까 이제 대교 말씀하자면 또 논란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뭐 시의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다리를 놔야 출퇴근이 용이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거기에다가 지금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국가고 도시공원 지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철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좀 잡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시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 낙동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천혜의 그 자연 환경일 뿐 아니라 철새 보호지로서도 중요하고 또 낙동강을 그 사이에 두고 우리 부산에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지역들이 다 밀집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생태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할 곳은 확실하게 지키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사는 환경으로 만들 건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면서도 꼭 해야 될 과제입니다. 사실은 철새 문제만 하더라도 철새에 만약에 지장을 주는 방식의 이 대교 건설이었다면 허가가 안 났을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을숙도 대교 건설 때부터 이미 철새에 대한 저희가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철새들의 변화, 그 생태를 쭉 연구를 한 결과 얼마든지 철새를 보호하면서도 그런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고 예. 그걸 낙동강 유역청과 제가 문화재위원들한테는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철새 보호지들을 잘 만들어서 철새 서식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 대교를 놓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일은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가 낙동강을
조각조각 내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그런 보호해야 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고 이 개발해야 될 것은 그 개발해야 되는 이런 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 전체를 생태계로 파악을 하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그 100만 평 공원을 그 맥도에 조성하는 계획도 거기에 국가 정원과 국가 도시공원 두 개를 함께 저희가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공원도 그렇고 국가 정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생태를 보호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그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더 잘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획이고요. 낙동강이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낙동강과 다대포까지를 잇는 이런 어떤 그 발전축이 저는 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관점 하에서 이 낙동강을 새로운 생태, 환경, 문화, 관광의 보고로 만드는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 관련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네. 그 사직 야구장 재건축 문제 네. 그 지난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시아드 주경장 보조 경기장을 3년 동안 쓰고 사직 야구장에 재건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를 드리고 국비는 얼마고 그런데 지금 국비 확보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지금 부산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전체 그 사직운동장 재건축에 드는 비용이 한 3천억 가까이 됩니다. 네네. 3천억 가운데 국비 몫은 한 300억 정도 겁니다. 사실 그게 다 절대 액수는 아니고요. 다만 300억이라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작년 연말 예산에 넣었는데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그 국회에서 마지막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이제 중앙 투자 심의를 하는데 좀 문제가 돼서 지금 저희 계획은 국비는 나중에 확보하고 우선 시 재정과 롯데 지원금을 가지고 한다는 계획으로 다시 저희가 투심을 넣어서 저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고 사후에 이 그 문화부의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난주에 문체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직체육관은 이것이 부산의 스포츠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앵커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또 이 그 프로야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야구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이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속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직야구장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많죠. 네, 저도 뭐 자문위원으로 시장님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어떻게 경기장을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직 운동장을 어차피 지금 이제 결정을 해서 리모델링 형식의 재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시민들이 사실 야구 경기가 열리는 거는 70여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시민들이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사직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 시민들이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평소에는 야구 경기 없을 때는 거의 썰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권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발 효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발 효과 이런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좀 더 조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구동운동장 사실 재개발이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멈추지 않았습니까? 인구 300만 도시에 축구 전용 구장이 없는 도시는 아마 부산이 유일할 걸로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 축구가 왜 그래 못하냐 사실 전용 구장 하나 없는 도시에서 뭘 잘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생활체육과 어떻게 보면 그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시설과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계획도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축구 전용구장은 제 꿈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스포츠 애호가이기도 하고 부산을 스포츠 낙원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제 그 꿈이기도 한데 그것은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을 하여튼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프로스포츠도 제가 그래서 프로농구, 남자농구도 유치를 해오고 금년에 아마 프로 배구까지 유치를 해오면 프로 스포츠는 어느 정도 완비가 되는데 그게 다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는 기반 시설도 갖춰줘야죠. 축구 전용구장은 참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구동운동장을 재개발해서 이 그 축구장으로 전용 축구장으로 시 재정만으로 하면은 좋겠지만 그것도 수천억이 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민간 결합 방식으로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그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서 국토부에서 그 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네네. 그 통과가 됐다면 제가 계속 했을 텐데 그래서 그 계획이 일단은 좀 잠정적으로 유보돼 있는 상태고 어쨌든 간에 그 구동운동장이 됐든 강서가 됐든 축구 전용구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번 그 전국체전을 거치면서 네네. 저희가 그것도 역시 여기 프로축구단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극 항로 특별법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한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에 왔을 때 시장님하고 뭔가 좀 감정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살짝 노출되면서 언론에서 좀 많이 다루기도 했고요. 북극 항로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북극 네. 항로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먼저 예. 그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TF팀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고마운 일입니다. 네네. 고마운 일이고 그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관련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만 북극 항로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기후 변화의 속도 문제, 또 각국의 이해관계의 문제, 또 해양 지도를 다 그려야 되는데 그것을 구축하는 문제, 안전성의 문제,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난적한 그 문제들을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당장 1,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과제고 그것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저희는 얼마든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과 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은 대체제가 아닙니다. 이거 해주는 대신 이거 안 해주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 네.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드는 게 북극 항로에 대비하는 일에서도 중요하고 북극 항로가 됐을 때 부산을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만드는 데에도 그 전제가 되는 게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북극 항로 특별법을 하고 그 지원을 하겠다면 그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이번 대선 때 우리 민주당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시키고 산업은행 이전 특별법 통과시키고 부산을 북극 항로에 대비한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 네네. 하는 것을 저는 공약화하면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지요. 다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내려왔을 때도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주기가 어려우니 특히 이제 산업은행 이전법 같은 경우 개정은 더 어려우니 북극항로 지원특별법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긴 받았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북극항로 그렇게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려야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네네. 현안들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게 당장 부산의 문제를 부산의 미래와는 모르지만 부산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하여간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 저는 그래서 뭐 그거 한 말씀입니다만 시장님이 대선 불출마 선언하신 거는 저는 대단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선거 판세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시에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부산시가 빠르게 그 전환을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대책회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대선 전국에서의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그런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일단은 공약화하는 거, 네, 그다음에 네. 국정과제화 시키는 거. 어쨌든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거기에 어떤 형태가 됐던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네, 네.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노력하신다면 저희 시민사회도 같이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치 이제 논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건하는 사업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선 불출마하신 게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논의를 이어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깊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좀 차후에 하더라도
당장 대선 정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내겠느냐 이런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오해가 없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출마를 하겠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 다만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예. 또 지역의 언론에서도 출마를 하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이번에 출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일 뿐이고요. 예, 예. 저는 부산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런 과도기에 부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고 이게 대선 국면이라는 게 지금 오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산의 현안 과제들을 대선 공약화하고 국정 과제화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안 바뀔 수도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부산에서 표를 얻고자 하는 후보와 정당은 이것만은 해줘야 된다 하는 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생각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 그 뭐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사회가 좀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온무원 사무총장님 마무리 발언 듣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또 궁금해할 만한 시민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많은 부분들을 또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마음은 다 같습니다. 부산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넘버 2의 도시인데 경쟁력이나 이런 걸 보면 넘버 2가 아니라 더 밑에 처진 느낌이 들어서 아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산권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도 드는 게 또 기성세대로서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과 함께 더 노력을 해서 부산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또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 이번 대선 전국에서 정말 부산시대의 노력을 다 기울이시면 좋겠고 정치적인 아까 정쟁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정쟁화가 되지 않고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부산의 미래를 얘기하고 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함께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산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다고 할 때 어두운 면만을 너무 강조하면 힘이 빠지고 또 오히려 그런 그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면을 좀 강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최근에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또 기업 유치도 투자 유치도 많이 되고 있고 또 부산 곳곳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객도 많이 늘고 부산 곳곳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좀 긍정적인 그 관점을 갖고 우리 부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는 얼마든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 수 있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MBC 창사 66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된 특설 스튜디오에서 세 분과 함께 부산의 현안들을 쭉 논의를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새로운 모토는 더 깊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균형 있게라는 사실 늘 새기면서 저희 다음 주에도 더 깊고 균형 있고 정확한 이슈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MBC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